자, 수능특강 물리학 3강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일의 정의를 한번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일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일단 힘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물체가 움직여야 돼요. 이제 물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 힘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힘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우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학에서 물리에서는 이 일의 의미가 좀 엄밀해요. 평소에는 공부한 것도 일이고 먹는 것도 일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개 뭐 이렇게 삽질하는 거든 뭐 이렇게 힘 쓰는 건 다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물리에서는 좀 엄밀하게 구분을 합니다. 일단 힘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힘줬는데 얘가 딴 데로 간다 그러면 이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힘의 방향으로 얘가 앞으로 미니까 실제 물체가 앞으로 갔다 이 경우가 일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럼 그 일의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힘을 크면 클수록 일을 많이 할 거고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만큼 일을 많이 했으니까 결국 W는 F에도 비례하고 S에도 비례하는 그런 관계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고, 그래서 만약 각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각도가 여기 있는 이 I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체는 앞으로 이동하는데 힘을 대각선 방향을 줬어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힘 중에 대각선의 힘 중에 물체가 실제로 앞으로 갔으니까 이 fx 크기에 해당하는 것만큼이 그 실제로 앞으로 갈 때 작용한 힘이겠죠. 그러니까 이 f를 굳이 이제 f를 fx랑 fy 이렇게 방향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이 x이기 때문에 요게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x 곱하기 이동한 거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이제 3학년쯤 되면 벡터로 혹시 배우게 된다면 벡터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한일 워크는 힘, 그 내적 그리고 s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고, 이게 이제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결국 일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힘을 주고 움직이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동안 힘을 일정하게 가하면 이 사각형 넓이가 곧 1이란 정이랑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제 이동할 때마다 계속 힘의 크기가 바뀌면 결국에는 적분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W는 F ds 이런 식으로 써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뒤에서 할까요? 뒤에 저기서 한번 다시 해보는 걸 하고, 그래서 한일이 0인 경우 가장 특수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경우죠. 이 경우는 힘이 빵이거나 이동거리 빵이거나 아니면 힘도 있고 분명히 움직이기도 했는데 하필 그 방향이 수직이거나, 그러니까 중력이니까 이제 이쪽 지구 중심 방향, 근데 이 순간 움직이는 방향은 이쪽 빗변 접선 방향이라서 결국 수직이라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방향이나 이쪽 방향을 안 움직였으니까, 이쪽을 안 움직이고 이쪽 직각 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도 한일은 0이다. 가장 대표적인 한일이 0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풀어보자면 직접 풀진 않겠지만 이게 이쪽이 4N이니까 이쪽은 그중 fx는 2N이구나. 그 2N으로 3m 움직였으니까 얼마다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2kg 그러면 얘는 중력이 20N이지. 그러면 이제 이 20N도 일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얘가 움직이는 게 X방향 움직였고요. 그리고 중력 방향은 Y방향, 마이너스 Y방향이니까 이 중력도 3m 움직이는데 아무런 일을 관여하지 않았다. 수직 관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일과 에너지예요. 네, 일과 에너지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지만 조금 더 이제 3학년이면 좀 멋들어지게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보죠. 어떤 물체에 힘 F를 가해요. 이게 이제 총 알짜힘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F는 ma니까 가속도 a만큼 가속도를 갖고 움직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s만큼 움직이면 우리는 이거를 mas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게 f니까. 근데 이 s 움직이는 동안 이 f가 계속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f가 계속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m은 고정이니까 a가 바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f ds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될 거야. f를 소문자로 썼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ma d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예전에도 한번 해준 것 같은데 ts 있고요. a가 있는데 이 a는 가속도거든요.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죠.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시간이 변하니까 아주 짧은 시간 dt분의 dv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m dt분의 dv ds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다 지금 곱셈 형태죠. 이게 그 미적분을 발명한 사람이 2명 있잖아요. 거의 동시대에 각자 독자적으로 이제 발명을 했다라는 게 지금 수학계에서는 이제 알려진 이제 논지인데, 라이프니치랑 한 명이 누구죠? 뉴턴. 네, 아마 이게 라이프니치 방법일 건데, 이렇게 곱셈으로 돼 있으면 제 곱하기는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A랑 A랑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M dt분의 ds dv 이렇게 바뀌죠. 그럼 요 놈은 m인데 A의 의미를 잘 살펴보세요. 시간당 변이, 위치의 변화, 속도죠. 그래서 v dv가 됩니다. 그럼 m은 상수니까 m은 빠져나가고요. v dv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m 2분의 1 v의 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초기 속도, 나중 속도, 이니셜 포인트, 그리고 피니시 포인트. 그러면 이게 이 식이 되는 게 아니고 m 2분의 1에 v f의 제곱 빼기 v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거는 이제 결국 어떤 게 되냐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차음 운동 에너지를 뺀 이렇게 바뀌고요. 결국 이 일을 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된다.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해줘서 에너지를 증가한다. 그러니까 일이 곧 에너지로 변환된다. 이거를 이제 말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2번째 페이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죠? F만큼 힘 줬고 얘가 3m 움직여서 속도가 3이었던 게 6이 됐어요. 그동안 한 일 물어봤네요. 한 일은 F 곱하기 3이겠죠. 근데 숫자로 써야 되니까 따르게 해야지. 근데 1을 하면은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나중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2kg, 6의 제곱이고요. 차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2kg, 3의 제곱. 약분하면 9였던 애가 나중에 36이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큼 증가했어요? 27 증가했구나. 그럼 F가 9네. 이렇게까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운석 충돌을 한다. 이제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매우 크다.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이것도 이제 증명을 하자면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요. 물체를 10kg짜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 올리는데 정말 천천히 등속도로 들어 올려요. 등속도로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알짜임이 얼마예요? 0인 거죠. 자, 그러면 알짜임이 0이려면 이래야 돼요. 중력이 현재 10 곱하기 중력가가 또 10이라고 10kg 하지 말고요. 그냥 기호로 씁시다.
m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mg만큼의 중력을 받겠죠. 근데 얘가 등속도로 움직인다 했으니까 얘도 힘을, 외부에서 힘을 위로 F만큼 힘을 줄 건데, 이 F가 mg만큼 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F가 한 일은 얼마일까요? F가 한 일. F가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mg라는 힘으로 이 높이가 h만큼 증가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h만큼, 힘 곱하기 거리만큼 일을 했죠. 그죠? 근데 이 일은 사실 누가 한 일이냐면 이거는 F가 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뭐 누구도 일했냐면 중력도 일했어요.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했냐면 아랫방향으로 mg만큼 힘을 줬는데, 아랫방향으로. 근데 얘가 어디로 움직였어요? 위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h는 윗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는 아랫방향이고 하나는 윗방향이니까 일을 반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일을 했어요. 중력은. 다시 말하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두 개예요. 등속도로 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위로 만약에 V라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힘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F가 한 일이고요. 근데 왜 F가 F 대신 mg 썼나요? 그러니까 FH인데 F의 크기 힘이 mg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mg 방향도 윗방향, 그리고 h 방향도 윗방향이니까 이거는 이제 mgh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같은 방향 움직였으니까. 하지만 중력은 중력 방향 아랫방향인데 얘가 실제로 움직인 거 윗방향이니까 요렇게 써야겠죠.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한 일의 결과, 우리는 두 힘이 한 일, 두 힘이 같이 한 일, 두 힘이 합한 일을 우리는 보통 알짜힘이라고 하고요. 이 알짜힘이 한 일은 곧 얼마예요? 0이죠. 플러스 mgh 마이너스 mgh. 그러니까 알짜힘이 빵이니까 결국 한 일이 0이에요. 그러니까 알짜힘이 0이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F는 분명히 일을 했거든요. F는 요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말할 거냐면 일종 이것도 에너지로 저장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일은 했으니까 중력에 반해서 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잠재적인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불러요. 이게 이 포텐셜이 그거예요. 너희 뭐 흔히 은어로 포텐 터졌네 할 때 그 포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런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m이 있어요. 근데 얘를 위로 F의 힘을 가해요. 근데 F가 좀 더 mg보다 크다고 해봅시다. 얘는 아랫방향으로 mg의 힘을 받고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총 힘이 얼마냐면 F 빼기 mg만큼의 알짜힘이 작용할 거고요. 이걸로 만약에 이렇게 h만큼 움직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곱하기 h, 요게 총 한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되냐면 처음 속도가 0이고 여기 속도가 그냥 v라고 해볼게요. F가 더 크니까 mg보다 얘는 가속 운동할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증가해서 이때 딱 v 제로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하면 이제 운동 에너지 변화가 생기죠. 운동 에너지 변화 이렇게 생기죠. 그게 얼마냐면 2분의 1 mv의 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처음 운동 에너지가 빵이니까 이거예요. 빼기 0. 그래서 이거 되는 거죠.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FH는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합니다. 결국 여기서 의미하는 건 F가 1을 해주면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로 나뉘어서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장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 물체에 그런 1의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런 형태의 효과로 나타나고요. 하나는 이런 형태의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빠르기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움직임. 그래서 이건 보통 운동 에너지로 칭하고요. 이거는 빠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 불러요.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렇게 1과 에너지의 관계를 정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뭐 여기 있는 거 그냥 각자 읽어보고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물리원에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말고도 하나 더 있죠. 하나가 뭐냐면 탄산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용수철을 당기거나 밀면, 그래서 평형 위치에서 평형 위치에서 변화를 주면, 평형 위치에서 변화를 주면 탄성력 때문에 얘가 반대 방향 복귀를 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계속 잡고 있으면 얘는 그만큼 이제 에너지를 품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중력 포텐셜 에너지처럼 똑같이 증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빨리 해봅시다.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위치라면 이걸 좀 이렇게 느슨하게 당겨서 여기까지 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M 그래서 F를 줘서 여기까지 당겨서 왔어요. 그래서 정지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때도 정지고요. 이때도 정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금슬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등속으로 움직인 거예요. 등속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얘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렇게 할게요. 등속이란 말 뺍시다. 근데 정지 있는데 이렇게 힘 줘서 여기서 속도도 얻었어요. 이만큼. 속도를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근데 용수철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큰 특징이 탄성력이 있다는 거죠. 흔히 말하면 복원력이 있다는 건데 이 복원력이 뭐에 비례하냐면 딱 하나에 비례해요. 위치 변화. 그래서 땡기든 밀든 많이 땡기고 많이 밀면 그만큼 탄성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탄성력의 크기가 뭐에 비례하냐면 여기서 탄성력의 크기가 K 그리고 변화, 위치 변화. 여기서 K는 용철 고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용철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철, 아니면 쇠로 만든 용철, 아니면 용철도 두껍게 만드냐, 가볍게 만드냐, 얇게 만드냐. 그래서 약간 흐물흐물한 물텅물텅한,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되게 그 흐물흐물한 용철이냐, 되게 단단하고 막 센 용철이냐. 그 이제 K 각각의 용철 상수를 표현을 하고요. 이거는 위치 변화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넘어갈 게 이 식을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 단위를 자꾸 까먹는 친구가 있는데 이 단위는 이 식에서 바로 나와요. F는 단위가 뉴턴이고요. X는 단위가 미터죠. 위치 변화니까. 그러면 K가 뭐 나오냐면 K랑 X랑 곱해서 뉴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K는 뉴턴 퍼 미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책에서 뉴턴 퍼 미터도 나오고요. 뉴턴 퍼 센티미터도 자주 등장을 해요. 뭐 똑같죠. 단위는 센티미터, 미터 다 길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x만큼의 위치 변화 있다고 해보죠. x0라고 해볼게요. 이때 뒤로 힘이 작용하죠. 근데 그 힘의 크기가 얼마예요? kx만큼 이쪽으로 힘이 작용해요. 만약에
얘가 더 많이 와서 아니다 이렇게 안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할게요. 색깔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 힘을 줘서 똑같이 F를 줘서 X0가 아니라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X1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때 T로 작용하는 그 탄성력은 KX1이 되겠죠. 여기는 KX0만큼의 복원력이 생길 거고. 자, 그러면 그때 이걸 한번 구해볼게요. 복원력이 한일 생각해 볼게요.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른쪽이 플러스. 그러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x0, x1 커지면 커질수록 힘이 작용하는데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해요? 왼쪽으로 작용해요? 왼쪽으로 작용하죠? 내 위치는 아까 분명히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힘이 뒤로 작용하니까 힘이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죠? 그러면 x1만큼 움직였다. 그러면 요만큼이 한 일이 되고 용처리 한 일이 되고요. 만약 x1까지 움직였으면 요만큼이 용처리 한 일이에요. 그럼 여기가 얼마냐면 kx0 요만큼이 kx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특정한 값 어떤 특정한 x에서는 여기가 kx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 물체에 가해진 힘을 모두 적어볼게요. 이 물체에 가해진 거. 이 물체에는 어떤 힘이 가해졌냐면 F가 힘을 줘서 이만큼 움직였어요. Fx만큼. 근데 이때 F는 오른쪽 방향이고 X도 오른쪽 방향. 그러니까 둘은 그냥 양수죠. 둘이 같은 방향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이게 지금 F가 한 일이에요. M한테 이 질량이 M한테요. 그리고 그러니까 탄성력도 일을 해요. 탄성력은 KX만큼 일을 하죠. 마이너스 KX죠. 왜냐하면 뒤로 힘주니까. 곱하기 방향은 앞에 방향 문제 있으니까 플러스 X 이만큼 일을 했어요. 이만큼 이게 총 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알짜임이죠. 이 힘 두 개를 더한 게 우린 보통 알짜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일을 했더니 뭐가 생긴 거예요? 속도 변화가 됐다. 그래서 얼만큼? 처음 정지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mv의 제곱 빼기 0. 이게 처음 운동 에너지 0이니까요.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fx는 넘어가면 잘못했구나. 이게 kx는 힘인데 이거는 간거리고 갈 때 kx로 계속 힘이 유지되는 게 아니죠. 점점 kx로 점점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 넓이에요. 큰 실수할 뻔했군요. 삼각형 넓이니까 앞에 2분의 1이 이렇게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 되고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인데 여기 마이너스인데 이제 등호에서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용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면 F란 힘을 줘서 힘을 가하면 그중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효과가 발현이 돼요.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근데 또 하나의 일부는 어떻게 발현이 되냐면 용철이 늘어난 상태를 갖고 있어요. 얘는 분명히 줄어들고 싶은데 자기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늘어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에너지화된 거예요. 내가 일한 것 중에 일부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운동 에너지를 하고 이거는 용철에 저장된 숨겨진 잠재적인 에너지다. 포텐 에너지다. 그래서 이것도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고요. 대신 이건 용철에 저장됐으니까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용철까지 했죠. 뭐 대표적으로 뭐 화살, 뭐 이게 장대 높이뛰기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요담인가? 요렇게 수박이 있는데 수박에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 고무줄을 끼워요. 수박이 이걸로 터지지 않겠죠. 근데 이거를 수십 개 걸어요. 계속 걸어요. 계속. 결국에 터지더라고요. 탄성력이 계속 더해져서. 근데 그거는 스포츠는 아니고 뭐 일종의 탄성력을 이용한 유튜버의 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우적 한 소리예요. 또 다른 포텐셜 종류. 뭐 이거 중력 포텐셜. 뭐 이것도 이제 만율력에 의한 포텐셜이고 결국 중력이겠죠. 뭐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도 있고요. 자기력에 의한 포텐셜도 있어요. 보통 힘이 작용하는 거의 모든 물체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나오네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에너지로 변환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총 에너지는 뭐 일정하다 이런 겁니다. 총 에너지는 일정하다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 말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외력이 한 일이에요. 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외력은 어떤 힘이냐면 만약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는 중력 외의 다른 힘 그걸 외력이라 할 거예요. 만약에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다룰 때 앞에서 여기서도 에너지 보존한다면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물체가 작용하는데 얘 작용한 힘이 mg예요. 이거예요. 근데 아무런 힘도 안 줘요. F도 안 주고 뭐 앞비트로도 F 안 주고 이런 힘이 하나도 없어요. 1, 2 F1도 없고 F2도 없다. 그럼 얘는 중력 2를 해요. 그래서 얘가 실제로 H만큼 떨어지면 중력 방향이 mg고 그리고 실제로 H만큼 문제였으니까 H 중력 방향도 아랫방향 H도 아랫방향이니까 둘이 양수겠죠. 그래서 mg H만큼 일을 하고요. 이 일을 해서 결국에 운동 에너지가 변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 속도가 v1이면 나중에 v2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 0이었다면 이게 0이었다면 나중에 v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 mgh가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쓴다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굳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한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H1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H2예요. 이때 속도가 V1인데 이때 속도가 V2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 이만큼의 이제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뭘 했어요? 얘가 중력에 의해서 mg의 힘을 받고 h1 빼기 h2만큼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h1 빼기 h2만큼의 mg의 힘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일한 거죠. 얘도 지금 양수예요. 왜냐하면 움직임 방향이 아랫방향이니까 아랫방향으로 움직였고 실제로 힘의 방향도 아랫방향이니까 이렇게 해서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에너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 m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 이렇게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바꿔 쓰면 이겁니다. 2를 이렇게 넘기고요. 여기서 1을 이렇게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mg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은 mgh2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
자, 그래서 지금 요게 결국 H1 위치에서 그리고 그때의 속도의 제곱, 그러니까 결국 H1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합은 다른 위치에서의 합과 같다라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뭐였냐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었어요. 바로 중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을 고려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도 중력을 고려한 포텐셜 에너지를 써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디에도 유효하냐면 여기에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쭉쭉쭉쭉쭉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이렇게 해서 요만큼 움직였다, x만큼 움직였다고 해봐요. 아니다. 여기 처음 위치가 만약에 여기였다고 한다면 이때가 x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2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작용한 힘이 F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F. 그러면 얘도 지금 늘어난 상태고요. 얘도 늘어난 상태예요. 이때가 더 처음 상황이겠네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처음 상태, 이쪽이 낮은 상태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힘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평행 위치야. 평행 위치. 이게 처음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위치는 플러스 x2인 위치죠. 오른쪽이 플러스라고 한다면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이쪽이 플러스 x1, 이쪽이 플러스 x2예요. 근데 힘은 어디로 작용하냐면 이때도 뒤로 작용하죠. 마이너스 k x2. 여기서는 이쪽으로 마이너스 k x1 이렇게 힘이 작용하죠. 홍철을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x 위치에 있을 때, 특정한 x 위치, 만약 여기라고 해봅시다. 여기 있을 때 이쪽 방향으로 kx만큼 힘이 작용할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그래서 용수철이 한입 생각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kx가 일을 하는데, 어디까지 일했냐면 x1에서 x2까지 일을 했죠. dx만큼. 이게 뭐냐면 용체에 가한 힘 곱하기 그 힘이 간 거리예요. 근데 거리가 변할 때마다 힘이 계속 변하니까 결국 거리 조금 힘, 거리 조금 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서메이션 다 더해준다. 그래서 인테그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적분의 의미니까. 이렇게 해주면 결국 운동 에너지가 변했어요. 그래서 속도가 v1이었다가 v2, 속도가 좀 증가했으니까 증가량 2분의 1 mv2의 제곱 여기 2분의 1 mv1의 제곱, 이만큼 속도가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풀어서 써주면 k는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고 x를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에 x2의 제곱 빼기 x1의 제곱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같다는 거니까 1은 1끼리 2는 2끼리 나열을 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2분의 1 kx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k가 아니고 mv1의 제곱은 2분의 1 kx2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철에 의한 용철 있는 포텐셜 에너지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은 작용하지 않은 조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일과 에너지 정리를 쓸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외력이 들어간다, 그럼 당연히 그만큼 에너지가 증가할 텐데, 그 에너지는 운동한테 갈 수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한테 갈 수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몰빵될 수도 있다.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증명하는 거 나오는 건데요.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래프 보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탄성력 아까 방금 했죠? 증명한 거 넘어갈게요. 뭐 이거는 이제 연직면에서 진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인데, 이거는 사실 그럼 뭐가 들어가냐면 그게 들어가는 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이것까지 같이 고려한 총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고려한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 했나 진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되는 경우, 아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만약 탄성 역학적 에너지가 있으면 탄성력만 작용할 때, 혹은 중력이 있으면 중력만 작용할 때, 혹은 두 가지 다. 그래서 만약에 탄성도 있고 중력도 있다면 대신 탄성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모두 고려한 총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을 넣어줘서 함께. 그러니까 만약 중력만 있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만 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둘 다 있으면 둘 다 포텐셜 에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는 건 중력이 됐든 탄성력이 됐든 그거 말고 또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찰일 수도 있고 공기저항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외에 다른 힘이 있다면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는 거. 뭐 유리판이나 사포에 갈면 이제 마찰력이 작용할 거고, 뭐 마찰은 누가 더 한쪽이 더 크겠지만 이렇게 마찰력이 한쪽이 더 크거나 작든 아무튼 마찰력이 있다면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그러면 일부는 딴 에너지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쓱싹쓱싹 밀면서 소리 에너지로도 빠져나갈 거고요. 쓱싹쓱싹 밀면서 뜨거워지니까 열 에너지로 많이 빠져나가고요. 엄청 빠른 속도로 하면 불도 날 거니까 뭐 빛 에너지로도 빠져나갈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했네요. 뭐 공기 저항이 간 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이론 정리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문제 풀이하는 거 올릴게요.